안녕하세요. 역사관 토크 콘서트 한양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6기 조혜원. 정민지입니다. 지금 계신 역사관은 2015년 11월 12일에 개관하여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954년에 지어져 우리 대학 본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한양대학교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뜻깊은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역사관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로 김우승 총장님, 정민 교수님 등을 초청했었는데요. 올해는 응용미술교육과의 오형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형균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를 졸업하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5대 광고제에서 가장 많이 수상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위에 선정되시는 등 광고계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 오형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형균입니다.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번 토크 콘서트를 위해 회의도 진행하고 직접 아이디어도 내주시는 등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균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교수님께서 한양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창한 자리인지 모르고 되게 가볍게 왔는데 되게 당황스럽고요. 이 전 회차에는 총장님들이 이런 자리를 가지셨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저를 마지막으로 다시 총장님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이 들고요.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이 끝나서 같이 가족들이 다 PCR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편하게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20분 동안 원래 자기소개랑 그리고 제가 했던 케이스들 드리고 싶은 말씀들 세션이 되게 촘촘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0분씩 끊어서. 근데 제가 쭉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정도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카피를 써서 그림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광고, 디지털 광고, 5개 광고, 인쇄 광고, 어떤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광고를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TV나 그런 광고가 아닌 좀 다른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민망하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넣어야 집중을 좀 더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광고제에서 상을 탔었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이게 되게 환경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광고, 물건,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전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자들은 무언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고 하면 되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발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크리에이티브가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는 것은 맞지만
크리에이티브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사실 모든 직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를 하는 거죠. 일례로 환경미화원은 길거리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인은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여러 사회의 쟁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럼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질문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질문을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크리에이티브를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보시죠.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 볼게요.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임금 불평등, 보행자 교통 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학업 시간이 가장 높고, 따라서 청소년 행복 지수도 낮고, 이혼 증가율도 높고, 결핵 환자 발생률도 높고, 쭉쭉쭉쭉. 이게 과거의 수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속칭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회원 가입국 29개 중 안 좋은 쪽으로 1위를 한 것들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다소 변동은 있겠죠.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OECD를 탈퇴하는 거. 근데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죠.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배우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검증된 방법으로 법과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자라왔습니다. 법은 빠르게 바꾸고 교육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죠. 근데 크리에이티브는 그 사이에 있는 역할을 무언가 해줄 수 있습니다. 브릿지 오브 라이프라는 캠페인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분량이 많으니 조금 컴팩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프로젝트 부분은 그러면 아, 다음 코너에 한번 소개해 주실 그렇군요. 수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은데. 예. 말씀. 아,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교수님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양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수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프로젝트들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 판넬이 있거든요. 오현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광고 실적 탑 3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교수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볼까요? 베스트 3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3는 유니클로 히트텍 윈도우 캠페인인데요. 히트텍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2를 한번 뜯어볼까요? 베스트 2는 삼성화재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캠페인입니다. 톱 2와 톱 1은 교수님의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 1은 바로 삼성생명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캠페인입니다. 관련 내용은 교수님께서 PPT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왔네요. 예원 학생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3년에 했던 캠페인이고요. 아직까지 마포대교에 그 개선된 버전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전후 좌우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전 삼수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수능을 보고, 학교를 다니다가 수능을 보고, 한양대를 02학번의 세 번째 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늘 반수를 할 때 노량진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노량진이 공무원 학원들의 메카지만 과거에는 이제 입시 학원들이 많았거든요. 인강이 생기기 전까진 다들 거기에 모여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고시원에 모여 살고, 이 5,000원짜리 학생 식당 같은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데에 한강대교가 있습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노들섬이 있고요. 지금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나룻배랑 오리보트가 1시간에 2,000원을 주고 대여를 해줬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수를 하다가 답답하면 영어 단어장이든 외울 거든 들고 한강대교를 건너서 노들섬에 그 보트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보트에 노를 저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삼수를 할 때.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강대교를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힘들다, 너무나 힘들어라고 적혀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사람이 헤어지자네요. 그만을 바라봤는데 제가 죽으면 그 사람 슬퍼할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볼펜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내요. 난 21년째 솔로임이라고 인터넷 게시판도 아닌데 다리 난간 위에 스스로 적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거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혀 있고요. 요 앞에 있던 건 화이트로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걸로 마치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처럼 다리 난간에 죽음 대신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던 거죠. 이게 생명의 다리의 원형입니다. 생명의 다리의 영감이었고 이것을 좀 더 개량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3년에 했던 캠페인인데 2010년, 2011년 최근에도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그 중에서도 한강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본인의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신 자살이고요. 총기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권총을 이용한 자살을 주로 합니다. 확실한 자살을 택하고 싶지만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노을진 한강 그림이 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리 서쪽 편, 동쪽 편 그 중에서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면 서쪽 편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노을을 보고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서 에펠탑 전망대를 유리로 막았고요. 중국은 만리장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권총 자살 외에 투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확실하게 본인의 삶을 마감하고 싶더라도 아름다운 장소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죽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3일에 한 명씩 투신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강 다리에 CCTV조차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은 나온 적이 있으나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때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살을 멈추는 게 문제 해결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자살이니까. 근데 불특정 다수의 연령대에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자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한강에서도 그중에 마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그 세 개가 탑3였는데 그 한강 다리에서라도 자살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구조는 심플합니다.
다리 난간이 있고요. 난간을 넘어서 떨어질 테니까 그 난간을 설치를 해주는 건데, 저 왼쪽 밑은 낭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난간을 높이는 거 아니야? 다리 밑에 그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야? 난간을 이렇게 원통형으로 막아볼까? 근데 범죄 이론으로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에는 어떤 범죄의 단속이나 성매매 음성적인 거를 단속했을 때 어느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포대교를 벽을 높이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옆에 있는 서강대교로 건너가지 않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마포대교의 자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포대교에 올라간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고요. 조금 더 자살에 침체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아파트 현관에 신발 신을 때 센서 등이 딱 켜지는 거 혹시 되게 다들 있으신가요? 보통 계단참이나 현관문이나 어두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게 적외선 센서를 쓰는 거거든요. 적외선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등이 켜지죠. 그래서 저거를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최초의 한강대교에서 낙서를 본 이후에 한 10년 뒤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한강대교를 걷는데 한강다리를 걷는 컴컴한 상황에서 불이 켜지면서 그 다리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시선이 글로 가고 거기에서 주목도 있는 메시지를 송출할 수가 있겠구나 했던 거죠. 쭉쭉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러프한 3D로 만들어 봤던 건데 빨리 달리면 빛도 빨라지겠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제공을 받아서 그 다리는 한남대교였는데 한남대교 위에서 해가 뜰 때까지 괴로워하던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투신 직전에 3-4시간을 뛰어내릴까 말까 하던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CCTV를. 결국 살긴 했는데 그 친구는 뛰어내렸는데 발견이 되어서. 근데 만약에 저런 게 있다면 등대처럼 그 친구가 앉았다 섰다 좌우에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할 때 불빛이 그 친구의 움직임을 따라서 깜빡깜빡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다리 밑에 있는 구조대 본부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저기 왜 불빛이 깜빡깜빡하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거죠. 기대 효과를 그 당시에 설치하기 전에 러프하게 예상해 봤던 겁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내가 난간에 주목도 있게 메시지를 적어서 이 주목성을 통한 문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걷다가 내가 걷는 게 불이 켜지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겠구나. 그 자살 방지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냥 일반 보행자에게는 내 걸음에 맞춰 가지고 불이 켜지는 재미있는 참여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간 개선이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대에게는 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 한강대교까지 되었고요. 해외 영국의 대리시라는 데에서 이 관련된 거를 해보고 싶다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했었고요. 평소라면 되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텐데 카메라가 좌우에 지금 2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홀딩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의 보험사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딴 데랑 하지 뭐 라고 해서 뭐 프루덴셜 생명의 다리가 될 뻔했었는데요. 다행히 삼성생명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살이라는 걸로 보험사가 특히 광고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무거운 주제고 이거에 대한 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도 광고인데 광고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저라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 만들기 시작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다 재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도를 그립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왕복 2.2km에 폭은 얼마고 중간에 어떤 게 있고 다 재고. 왜냐하면 어디에 얼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알아야 센서의 대역 반응폭을 아니까요. 시선을 가리지 않는 높이는 얼마일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야 될까? LED가 들어간다면 성인 남자의 성인 여성의 보폭에 맞추려면 몇 개의 등이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커버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쭉 만듭니다. 파손 잡고 올라가기 힘든 유선형에 술 드신 분이 치더라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소재는 무엇일까? 그래서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요. 저 금형을 뜨는데 한 500 몇십만 원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를 정식 프로젝트로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2년 6개월 이 토탈 걸렸는데 마지막 6개월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본이 설득이 돼서 들어갔었고 그 2년 동안은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결국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시키고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돈과 시간입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붙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근데 프로젝트를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려면 누군가의 돈과 그들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게 정식 프로젝트가 되기 전에 진행을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제 월급을 갖다 박아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금형. 토탈 2년 6개월 중에 마지막 6개월을 제외하고 4,700만 원 정도의 사비가 들어갔었고요. 그 말은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줬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2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거 카메라가 보고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 이혼의 위기를 겪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던 광고 클라이언트는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이었고요. 갤럭시 2부터 6까지 했으니까 되게 바쁜 많은 광고를 만드는 와중에 이거를 만들려고 집에는 잘 못 들어가고 제 첫째 딸의 돌잔치도 저는 못 갔고요. 두 번째 돌에도 이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안 갖다 줘요. 제가 와이프라도 얘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충분한 오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3년 만에 풀리긴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시설물이다 보니까 원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이걸 웃기려고 아이폰 광고에다가 자막을 붙여놨는데 아무도 안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센서가 적외선
현관문 위에 있는 센서는 사람이 탁 가면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 위에다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작게 요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놨더니 덤프트럭이 훅 지나가면 불이 막 반짝반짝 켜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불이 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켜져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솔루션으로 찾아낸 것은, 여러분 자동차 후진할 때 뒤에 후진을 점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는 센서, 그 한 번쯤 경험 다 해보셨죠? 차에 타서. 그건 초음파 센서거든요. 거리를 박쥐처럼 초음파를 쐬서 그 피드백을 받는.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랑 적외선 센서를 한 기판에 합쳐서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결국 개발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 분들께 자동차 뒤에 그거 적외선 아니잖아요. 그거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재밌는 게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우 앵글로 찍었죠. 앉아서 볼게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 다리 밑에 저 센서가 있고 저 건너편에는 밤섬이 보입니다. 김씨 표류기에 나왔던 서강대교 밑에 있는 밤섬이고요. 저렇게 센서를 숨겨서 매립한 이유는 한 달 정도 된 이후에 인터넷 댓글과 그 주기적으로 다리에 가서 봤는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여의도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강북으로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다리 위에 불이 탁 하고 켜지더래요. 그러면서 밥은 먹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여자친구, 댓글에 써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자친구가 오늘이구나. 드디어. 그리고 걷는데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는 안 하고 글이 좀 이상하더래요. 자살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난 그랬었다라는 댓글을 보고 되게 센서가 잘 워킹했고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의외성을 줬구나 라고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조도 테스트도 해봤고요. 어떤 불빛에, 어떤 광량에, 어떤 컬러에 무엇이 가장 나을까? 어떤 시간대에 제대로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메시지는 너무나 많아서 2개 정도만 축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46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보폭을 생각을 해보니 카피 단락이 1780개 정도가 나왔고요. 총 길이는 2.2km고 이 이후에도 더 추가적인 40개 가까이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의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이걸 몰라가지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고민을 가지고 그 다리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진정성 있는 표현이든 어줍지 않은 설득이든 그게 과연 메시지가 자살을 결심하고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워킹할까요? 물론 그쪽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자살에 매몰되어 있는 생각을 잠깐 환기시켜 주자. 그 생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서 메시지를 따라서 그 시간, 그 다리 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 생각에 공기를 넣어주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카피가 밥은 먹었습니다. 다리 양 끝에 처음에 올라가면 밥은 먹었어? 그렇게 시작합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 바빠?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니? 춥다. 고민 있구나. 너 혹시 3년 전에 괴로웠던 게 뭐야? 기억 안 나지? 이런 이야기를 말을 쭉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를 꼽아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카피라서 연애를 합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에 사랑이란 약을 발라줍시다. 뻔하고 밋밋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 봅시다. 꽃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입술을 보냅시다. 심장이 뜨겁고 뜨거워져 홀랑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해봅시다. 외로움이란 녀석이 질리고 질려서 떠나버릴 정도의 강력한 연애 한번 해봅시다. 뭐 해요? 어서 뛰어가지 않고. 이게 2012년 9월 25일 밤에 제가 오타 체크를 하면서 찍었던 겁니다. 가장 방금 보여드린 카피가 깨끗한 난간에 붙어 있죠. 이때 밤에 혼자 오타 체크를 하는데 오타가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찾아서 스티커를 인쇄해서 퀵으로 받아서 막 하는데 그 당시에 같은 팀이었던 이 연애에 대한 카피를 썼던 같은 팀의 카피라이터가 저 멀리 저기 마포 쪽에서 형균아 그러면서 막 오는데 진짜 서러움과 뭉클함에 막 그 직후에 찍었던 영상이라 기억에 납니다. 맨 처음엔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과 가서 저 시민인데요. 자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럼 예? 그 서울시청 1층 데스크에 여자분 2분이 앉아 계세요. 그럼 2분이 서로 쳐다봅니다. 2분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상한 놈인가?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나? 그런 눈빛을 교환하고요. 그리고 의도를 대략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방방재본부 재난대응과. 그럼 저기 가서 막 설명을 하면 저희는 이 장소에서 보시면 이제 초상권 그런 거 없는 이제 자살자들에 대한 CCTV 영상들 그 당시에 한남대교 남단이라든가 한강변에서 위를 찍은 그런 것들과 이제 전문가 인터뷰 정도를 주선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살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떠오르고 발견되고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일로 갑니다. 도시안전본부 교량관리과 여기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부로 또 가고 보건복지부로 또 보내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고까지 한 6, 7개월을 거쳐서 한 번에 한 단계씩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를 갖다 대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간이 길어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무언가 이게 클라이언트에게 정식 오더를 받은 일도 아니고 잡도 아니고 나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커리어도 아니고, 그러면 소명인데 나는 무언가 세상의 자살을 막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잡과 커리어와 소명에도 속하지 않는데 나는 왜 2년 동안 성공할지 말지 모르는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2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은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시켜서 했으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의미를 찾아보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자살 방지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간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이거에 맞춰서 깜빡깜빡 본인이 꼭 등장하고 우리는 싶다고 직접 하시는 걸어보고 광고주분.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 이렇게 4개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뭉클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읽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성생명의 작은 첫걸음. 다시 희망을 만들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다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 삼성생명. 이게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삼성생명의 역할을 섞어서 만든 버전이고요. 한강대교까지 확대를 하고 그 문구에 대한 리뉴얼이 관련 공청회를 통해서 두어 번 더 바뀌었었고, 이런 기사들이 그 다음에 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셨던 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의 의도도 다소 있었고요. 그리고 왜곡된 팩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억울해서 이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왜곡된 팩트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생명의 다리 전까지는 뛰어내려서 발견된, 살았든 죽었든 그 사람들을 투신자로 집계를 했고요. 생명의 다리 이후에는 CCTV도 설치되고 다리 위에서 구조된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까지 투신자에 넣어서 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숫자가 잘 빨간색으로 했던 부분이 구조자가 급등했던 그 결과치입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들은 그 당시에 제가 풀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지났고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논란이 될 때 그거를 수상을 하고 뭔가 그렇게 이거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덕을 그 당시에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손석희 앵커가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그걸로 보도에 대한 상을 받았을 때 그거를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한 걸 조금 후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한강 교량에 CCTV가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발견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살 방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 캠페인이고요. 지금 아까 판넬에 조혜원 학생이 세 가지를 대표적 세 개를 꼽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2개 이상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었고요. 두 번째는 5분 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꽃병 소화기 캠페인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5년 동안 1,500명 정도가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재산 피해 당연하고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소방시설이 없는 집이 반이 넘어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잘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었나?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는 베란다, 보일러실, 현관 계단참 그런데 그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ABC 분말 소화기인데 저거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분말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스에 대한 압력이 빨간색 게이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가스 압력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몰라요. 소화기 한번 써보신 분 있으세요? 난 소화기로 불을 꺼봤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건 다르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민방위 교육 가면 그렇게 알려줍니다. 안전핀 뽑고요. 노즐을 빼서요. 바람을 등지고 레버를 누르면서 비루 쓸듯이 화원을 향해서 발사하세요. 그렇게 말로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곁에 소화기를 둘 수 있을까요? 가 질문의 시작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생략해 놨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의 슬로건이 사람 사랑 삼성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다리를 만들었죠. 이거는 삼성화재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 삼성화재라는 보험 브랜드의 슬로건은 당신에게 좋은 보험입니다. 나에게 좋은 보험. 나에게 좋은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소화기를 가까이 놓을 수 있는 꽃병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중 격벽 안에 소화 액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린더 형태를 통해서 꽃을 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꽃은 어디에다 둘 수 있으니까요. 던지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놀라고 있는 게 제 목소리입니다. 우와. 그러면 가까이에 두지 않았던 소화기를 조금 더 곁에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웠던 것을 그 근처에 두거나 던지는 걸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만드는 과정을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괴롭지만 단순합니다. 그리기와 만들기의 반복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어느 정도 꽃을 꼽아야 할까? 어떤 투명도를 가져야 될까? 용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약재의 성분은? 물론 제가 화학식 포뮬러를 만들어서 저 약재의 배합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담뱃불로 그리고 전기장판에서 그렇게 적합하게 불을 끄려면 어떤 성분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할 줄 아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보통 수업 때마다 제가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의라든가 가설 설정이라든가 어떤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케이스로 적합한 사례들을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케이스에서 발견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라고 저번 주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앞에 질문에는 왜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가 사실은 저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떤 뚜렷한 목적성은 있진 않았지만 그 행동들이 되풀이됐던 것들은 분명히 제가 공부하고 어떤 말랑말랑한 두뇌 상태에서 제 가치관이 이루어졌던 시절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그 것 중에 제일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되게 비웃으시는데 지금은 몇 가지, 그 중에서도 2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결국 모든 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돈과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 외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는 캠페인들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브랜드의 입이 아니라 광고가 브랜드의 입의 역할을 해주는 스피커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만져지고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행동까지를 만들어주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브랜드의 행동을 만들면서 그거를 통해서 지나고 보니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우들을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의 그 중심에 사람을 놓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넣으면 그게 실행이 되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개념을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다리 하나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가끔 지난 사진이지만 SNS들에 올라오는데요. 지금 청중분들 중 대다수가 학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창 시절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겁니다. 근데 무언가 앞으로 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데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후회 없이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프로젝트에 매달리시게 된 교수님의 열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했는데 사랑의 실천이라니 저희 모두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지는 11월 2일까지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조혜원 대사가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조혜원 대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청객 질의응답 진행을 맡은 하이디 6기 조혜원입니다. 우선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개교 83주년과 역사관 개관 7주년에 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콘서트인데요.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원 학생. 여기 질문판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 몇몇은 교수님께서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해소된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몇몇 질문들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라고 건축학부의 최지원 학생, 융합전자공학과 전지원 학우, 경영학부 강민석 학우가 공통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아이디어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게 결과론적인 질문이라 그 모티베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 한없이 무거울 수도 있는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해야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모티베이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박함이잖아요. 그 절박함이 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의 기대 효과를 생각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그 순간순간의 간절함, 절박함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전에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살이 10kg가 찐 게 지금인데요. 그 말은 지금 70kg니까 60kg인 상태로 30대를 오롯이 보냈던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좀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왜 간절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교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잘 새겨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학부 강민석 학우분의 질문인데요. 창의력은 생득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태생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여 관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을 어떤 영감의 영역이라고 보통 흔히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쉽게 짧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는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찾아서 대입하고 연결시키고 그 의심을 반복하면서 확신에 이루어져서 융합된 상태를 남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짠 보니까
어디선가 뚝 떨어지고 안에서 나온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그거는 노력의 영역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교육 환경 혹은 타고난 지적 능력 뭐 그런 변수는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표현에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무언가 남들이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디자인 학도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공학과 허지원학우의 질문입니다. 교수님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40을 몇 년 전에 넘겼고요. 40대 초반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0대 때는 어떻게 인생을 항로를 진출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20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30대는 정말 싸움닭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절대 지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팔고 그렇게 한 10년을 훅 하고 지나가 버렸던 것 같고요. 멀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대는 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가진 목표가 캠핑이란 것을 한번 가보기였는데 지금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소한 목표라도 저도 이런 식으로 사소한 목표라도 설정해 보면서 인생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감염내과 임상연구실 소속의 김근영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생명의 다리와 꽃병 소화기와 같이 일상생활에 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계기들이 있는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언급하신 것과 같이 교수님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도된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두 개군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다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功利주의 같은 거죠. 한 사람을 위한 제품보다는 여러 사람이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새로운 기술, 첨단의 테크놀로지, 비싼 무언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무언가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기술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해석을 하면 흔한 것, 흔히 응용할 수 있는 주변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상의 어떤 오브제들, 소품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소발명의 형태로 찾아지게 된 거고요. 그 목표는 모두를 위한, 다수를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작본부장으로 열심히 돈도 벌고 있고요. TV 광고 잘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자아 실현형 혹은 이런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는 현재 한 은행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또 어떤 형태의 제품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에 일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몇 달째 준비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말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나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예정된 프로젝트들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학과 김영준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어떤 계기로 가지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음영미술교육과 학우로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광고 기획 쪽으로 진출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디자인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되게 다양한 톤 앤 매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었습니다. 영화 연출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광고를 찍으면서 현장에서 연출을 하고 그 콘티를 설계하면서 그거를 많이 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못 봐서 수능에서 그때는 연영과가 인문대에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근데 디자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미대로 인식을 하고 이제 저희 과든 타 미대든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물론 고등학생 때도 이제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본인에게 접점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에 와서 수업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사실은 스테판 시그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책과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최초에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광고 지금 제가 하는 거랑 같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 되게 창의적인 개인 활동도 하는 디자이너였고요.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우연히 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게 됐는지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점차 관심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는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요.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백남학술관 도서관의 2층 오른쪽 그리고 3층 오른쪽에 디자인과 관련된 서적들이 두 층에 나누어져 있었어요. 교보문고 가면 섹션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책을 속속들이 넘겨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책을 딱 한 장만은 다 넘겨봤습니다. 딱 한 장만. 표지를 보고 한 장을 딱 넘기자마자 뭐가 있죠? 저자의 사진이 있고 양력이 있습니다. 의도해서 그렇게 들춰봤던 건 아닌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의 책을 한 장 넘겨보니까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책을 낼 법한 사람들이 어떤 커리어와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회사들을 다녔는지가 되게 친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대학교 때 보면서 상상들을 했거든요. 이 책은 별론데? 라고 하면 괜히 그 사람의 커리어에 있던 회사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 책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와 그 사람이 다녔던 회사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 동료들이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서점에 가서 그 저자들의 양력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곤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백남 도서관에 한번 들려서 제 디자인 서적을 좀 펼쳐봐야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이 갈 만한 응용미술교육과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가 아닌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의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당시에 교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연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애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다 되니까요.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치열한 곳은 회의실입니다. 그 회의실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의견들이 나누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택하시든 결국 테이블 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게 교실이든 프리젠테이션장이든 회의실이든 결국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든 무언가 상대방과 교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은 그 안에서 길러진다기보다는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거에서부터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의도를 떠나서라도 많은 연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셔서 좀 충격을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번 연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한양인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되게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신 한양인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오영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교수님만 질문을 들으실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퀴즈를 듣고 답을 하는 역퀴즈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퀴즈의 문제는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로 퀴즈의 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드시면서 한양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양을 먼저 외쳐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틀리시면 오답이라고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한양을 외쳐주신 다음 분께 기회가 넘어가니 내가 좀 늦었다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빨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퀴즈를 마치신 분들께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 상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틀리시더라도 역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면서 새로 만든 사자상을 주변 곳곳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양대학교 내에서 새로 만든 사자상은 총 몇 개일까요? 네. 저 머리 긴 남성분 답변해 주세요. 한 6개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답변. 네. 약간 낮춰볼까요? 6개와 10개 중간에 뭐라고 혹시 외쳐주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총 8개의 새로 만든 사자상이 놓여져 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양 팔경이라고도 부르며 경관이 좋은 위치에 이 사자상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곳 역사관은 과거 본관 건물로 이용되었었는데요. 과연 몇 년도에 리노베이션 되어서 역사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네. 2020년? 아, 약간 낮춰볼까요? 저 맨 뒤에 모자 쓰신 분이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15년도. 2015년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는 좌측에 신본관이 개관되기 전까지 저희 학교의 본관 건물로 이용되었던 건물이고요. 2015년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한양대학교의 역사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88계단 혹시 다들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다들 가보셨을 텐데요. 혹시 88계단의 계단 개수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88개. 아, 틀렸습니다. 88계단의 숫자가 88개면 아무래도 질문을 낼 의미가 없겠죠. 다른 질문. 네, 저기 83개? 83개 약간 올려볼까요? 네, 저기 안경 쓰신 여성분 84개 조금만 올려볼까요? 네. 87개. 아, 약간 내려볼까요? 저기 마스크 써주신 검정 옷 입은 여성분 86개? 조금만 내려볼까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래는 88개의 계단이어서 88계단이 되었지만 과거 보수공사를 통해서 3개가 단축되어 현재는 85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문제가 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준비된 퀴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상품을 못 받았다고 서운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맞습니다. 퀴즈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을 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죠. 퇴장하실 때 아까 뽑으신 캡슐을 2층 엘리베이터 앞에 하이디 대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준비한 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이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열린 이곳 역사관은 과거 석학들의 발자취가 담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오영경 교수님과 함께 선후배 간의 소통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오영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하이디 대사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맡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6기의 조혜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양대학교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공간에서 교수님과 사제지간이 아닌 선후배로서 마주할 수 있어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추억도 역사관에 남겨둘 테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꺼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시면서 2층 엘리베이터 앞에 하이디 대사들로부터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역사관 개관 7주년 기념 한양인 오늘과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6기 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